안녕하십니까. 두드림TV 최현민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비교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바로 핵심 주제는 독서, 바로 독서에 대한 설계와 독서에 대한 작성 부분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 이러한 비교과 활동 중에 평가되는 요소 중에 가장 많은 평가 혹은 가장 넓은 형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선 이제 그냥 무작정 많은 책을 읽는다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혹은 제일 웃겼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를 가려면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거라면 한 권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작정 많이 읽으라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독서를 할 때, 이제 맨 처음에 독서 설계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 예전 강의 영상 중에 학교, 대학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측면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측면인데요.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의 학습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 세 번째가 인성입니다. 이건 자소서에도 면접에서도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소서 1번 문항이 바로 학업에 대한 측면이고 2번 문항이 전공 적합성, 3번이 인성에 대한 문항인 겁니다. 면접에 대한 질문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기부를 작성하거나 비교과 활동을 할 때 그쪽에서 보고자 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형태의 방향성을 갖고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독서를 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학습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도서, 전공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도서, 인성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혹은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도서를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학교별로는 지정 도서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읽어야 되는 지정 도서를 아예 목록 자체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세요 라고 접근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여지를 주고 있는가. 자, 그럼 책을 선택할 때는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이 책이 얼만큼 전문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시기입니다. 책이 출간된 시기. 세 번째는 바로 제목입니다. 왜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책이라는 건 무작정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죠. 그럼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전문적인 측면, 전공 적합성적인 측면에서 이 책이 증명됐다. 뭐겠습니까? 많이 팔려야겠죠. 근데 뭐 우리가 이 책이 얼만큼 많이 팔렸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뭐겠습니까? 바로 리뷰를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리뷰를 남겼는가. 그게 바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기라는 건 뭐냐면 아주 다이렉트로 설명을 드리면 교수가 혹은 평가자가 읽지 않았을 만한 책을 골라주세요. 좀 의외시죠? 읽지 않았을 만한 책.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걸 물어보게 되면요. 훨씬 더 깊이 있게 물어봐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약간 국부론이나 이런 책을 읽었다. 솔직히 만약에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국부론을 읽었다고 했을 때 교수가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적어도 학생보다 내 이해도가 높겠죠. 질문자의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그럼 질문 수준도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걸 몰랐을 때 어떻게 제대로 안 읽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한 고전이라든가 너무 이제 어려운 책을 무작정 선정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시기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이 그렇게 업데이트된 측면의 지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메인 대학의 교수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건 지금 2019년도니까 2015년 이후에 발간된 책, 그 중에서 리뷰가 많은 책을 골라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보통 알라딘이나 네이버 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스24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검색을 하실 때 절대로 학습지 파트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이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에서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영역대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학습이든 전공 적합성이든 인성이든 간에 이 제목, 책의 제목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읽은 책이든 안 읽은 책이든 책 제목에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유적인 책 제목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고 싶은 책이라면 뭘 해야겠습니까? 그 세부 주제가 명칭 자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목 자체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건축학 책인데 푸르게 살아갑시다. 뭐 이런 제목이라고 쳐봅시다. 이 푸르게 살아갑시다 라는 그 책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친환경 건축이라는 전공 적합성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목 자체에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론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 주제라든가 게 책 제목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보통 할 때.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좀 디테일한 측면 하나 알려드리면요.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평가 기준이라고 했죠. 학습과 전공 적합성과 인성입니다. 이 비율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2, 4, 2 정도? 그러니까 학습이 2, 전체 1, 2, 3학년 전체를 봤을 때 학습이 2, 전공이 4, 그 다음에 인성이 2. 그럼 8밖에 안 되는군요. 다시 학습이 3, 전공이 5, 인성이 2.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이 비율은 학년별로 조금 차이를 둘 수는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년 1학년 때는 이거 순차적인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학년 때는 학습과 인성을 기반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 2학년 때는 약간 전공 적합성에 몰빵 약간 좀 더 그러면서도 이제 기초학습도 같이 조금 해주시고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좀 고르게 나타나게 그렇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좀 전에 학습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책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럼 그 과목에 대해서 그 전공에 대해서 기초적인 학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과정의 과목이 기초 과목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이랑 뭐 생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컴퓨터 공학이야. 말 그대로 물리나 화학 혹은 수학 혹은 영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 과목은 거의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초 과목 관련된 걸 그 전공별로 한 2가지 정도씩만 골라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뭐 문과라도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학이 들어갈 것이고 글로벌한 시대니까 영어를 같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사회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이 과목에 대해서 이 기초 과목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수학의 원리라든가 혹은 수학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이게 바로 기초 과목에 관련 도서이고 학습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건 뭐겠습니까? 이건 내가 가려는 그 분야의 개론서보다는 차라리 어떤 세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 분야나 그 전공 분야에 관심 있는 그 세부 주제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를 몇 가지 설정해 주시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아까 말했던 책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엄청난 책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 주제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 시기가 2015년 이후며 리뷰가 많은 책들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성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뭐 좀 브로드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직업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소통, 배려, 뭐 상담, 지원, 갈등 관리, 협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책들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목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전공 분야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 과목 두 가지를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전공 및 교과목에 대한 키워드를 설정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세부 주제를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도서 검색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도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라딘이나 예스24나 네이버 책을 검색을 하시는데 카테고리 설정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가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쪽 영역으로 그러니까 검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도서 적합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목과 시기와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골라 읽어주세요. 골라 읽으라는 건 책을 전체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말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골라 읽고 추가로 좀 참고하시려면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이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죠. 특히 설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를 순차적으로 이걸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면 1학년 때 이러한 기초 과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내가 이쪽에 대한 책을 좀 더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책을 읽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과도한 형태의 소설이나 흥미 위주의 소설 같은 경우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비교과 활동 중에 독서 설계에 대한 측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본인이 1학년이라면, 2학년이라면, 3학년이라면 각각에 맞추어서 지금 당장 검색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